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다. 옛 고구려 땅인 압록강 일대를 내놓고 통교를 하라며 압박해온 것이다. 고려에서 서경 이북의 땅을 내주고 화해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서희가 거란의 소손영과 담판을 한다. 그대들의 나라는 본시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현재 모두 우리의 관할이다. 그러니 우리 땅을 돌려주고 물러난다면 회군을 할 것이다. 그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라가 아닌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해서 나라의 이름도 고려이며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또한 국도로 정하였다. 경계를 가지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대의 나라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송을 견제하려는 거란의 속내를 간파한 서희는 소손영을 설득할 수 있었다. 이 담판으로 고려는 압록강 이남 지역, 강동 육주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거란군은 철수하게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외교라고 불리는 맞아요. 그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설교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 포인트가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근거 중 하나예요. 명백하잖아요. 네네. 고려 싸움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내가 고구려 사람이라는데 왜 신라 사람이라고 하냐. 맞아요. 이 소손영은 니네든 신라 기승국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때 서희가 자신의 입으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따지면 이게 일종의 이제 계승이니까 네. 역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1000년 전에 역사 전쟁이 벌어진 거고 거란과 고려 사이에 그 승자는 서희였죠. 서희였죠. 네. 예. 내가 고려 사람이라는데. 왜 안 믿어줘?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데 딴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너무 지금 어떡하십니까? 갑자기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죄송스러워지긴 한데 맞아요. 서희가 저렇게 말을 한 건 분명히 맞는데요. 네. 서희가 저렇게 이야기했던 시점이 993년이고요. 고려가 건국하고 나서 75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75년 사이에는 물론 이제 기록이 많지 않은 탓도 있겠습니다만 고려가 스스로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발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서희 이후에 다시 고려가 400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라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역사 역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수님이 근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독도가 누구네 땅이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 제가 두 번 다시 그 이야기를 또 교수님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려 입장에서는 굳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괜히 그러면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너무 당연해서 사료에 안 넣었던 건 아닐까요? 저만 생각하시면 아니 근데 교수님 오늘 첫 자리인데 뭔가 이렇게 수단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다들 우리 정동훈 교수를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좀 반박을 해볼게요. 오늘 제대로 배우시네요. 왕건이 고려를 세워가지고 그 평양을 옛도읍이라고 그러죠. 고구려의 도읍이라는 그런 인식한 거고 그 서경으로 만들고 주민을 이주시키고 그 과정에서 저절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식들이 충분히 이제 조성될 수도 있죠. 그 사료가 워낙 희귀하니까 적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거 가지고 과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포인트였어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일 대표적인 두 개예요. 왕건의 서경중시.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고려, 계승. 요 두 가지거든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 중요해요. 아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 교수님의 의견이 많지만 지금 오늘 여러 사람 죽습니다. 당시 고려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송나라, 나중에 몽골 제국, 명나라 사람들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꾸준히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기록도 남기고 책도 쓰고 했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다 느낀 점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기보다는 당시의 중국 사람들은 고려하고 고구려는 그냥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를 이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있었던 나라. 씨의 고구려하고 왕씨의 고려인데 이름도 살짝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125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가 네. 항복하러 온 고려의 왕태자를 만나요. 처음에 만나니까 이제 첫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고려에서 온 누굽니다. 얘기를 했더니 고려, 그 옛날에 당태종이 정복했다가 실패했던 그 나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당태종이 정복했다 실패했던 일은 고구려 때 있었던 네. 일이고 현실의 존재는 고려인데 이 두 나라를 같은 나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란하고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할 때 서희의 입장에서도 중국인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 과거의 당태종이라고 하는 이 불세출의 영웅인데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 중에 한 명인데 그 천하를 통일한 당태종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고구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기억, 강력한 이미지를 협상의 테이블에 꺼내놓고 야, 우리가 고구려야. 근데 한판 뜰래? 이렇게 덤비면 서희 입장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외교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고구려하고 고려에서 고려가 구자를 빼고 고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고구려가 장상 이후에는 고려라고 국호가 바뀝니다. 아, 그래요? 고구려라고 미려라 그랬다고? 예. 충주 고구려에 보면 명확하게 있어요. 고려 태황. 그리고 중국 기록에도 다 그 이후에는 다 고려라고 하는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